자, 지구촌 뉴스. 오늘은 이보라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이보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보라입니다. 네, 어떻게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죠? 네, 예. 오늘 비가 오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네, 운전 다들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은 뭡니까? 네, 중국이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 선저우 12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네. 중국의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테너에 정박해서요 3개월간 우주정거장 건설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사 임무가 원만히 성공했다고 중국 당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군요. 네네. 그러면은 유인 우주선이라면 이제 사람이 안에 타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 누가 타고 간 겁니까? 이번 비행은요, 중국의 텐궁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 중에 최초로 승무원을 우주로 보내는 임무예요. 그래서 승무원 3명이 이번에 탑승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지난 4월과 5월에는 이 테너와 승무원 보급품을 미리 이제 텐저우 2호 화물 우주선을 발사해서 도킹 상태를 유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저우 12호도 어제 궤도에 진입해서 발사 6시간 32분 만인 오후 3시 54분께 도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부분이 모두 연결이 된 거죠. 아유, 이거 뭐 부럽네요, 일단. 네. 네, 뭐 이로써 이제 중국은 그 자체 우주 정거장인 그 텐궁 운영에 한 걸음 더 이제 다가서게 된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 승무원 3명은 뭐 3개월 동안 우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궁금하시죠? 이 승무원들은요, 테너로 이동해서 3개월 동안 생활을 직접 하면서 우주선 수리도 하고 보수하고 설비 교체 뭐 이런 실험들을 하고요. 과학 실험, 우주 유영 등을 직접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텐저우 3호 화물 우주선하고요. 또 선저우 13호 유인 우주선을 차례로 더 쏘아 올린대요. 그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성한다는 게 중국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말하기를 국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해서 중국 우주정거장을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우주 실험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그 중국과 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함께 그 텐궁 우주정거장을 여행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우주정거장이 어떻게 뭐 유일한 겁니까? 아니요. 현재는 미국과 러시아 등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ISS가 2024년까지만 운영이 될 예정이어서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중국 우주정거장이 예정대로 완성되면 그 이후에는 당분간 지구 궤도에 있는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미중 간의 패권 각축 공간이 이제 우주로 확장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중국의 말대로 좀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우주 실험실로 만들어지기를 좀 바라보고요. 가보고 싶네요. 예. 근데 뭐 우주를 그 정거장 가려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없어요. 민간 우리 저 국민들이 가려면 이게 돈이 뭐 그냥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나중에 또 그 얘기는 하도록 하고. 네. 예, 저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해외 소식?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요 만장일치로 제로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내린 제로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긴 하는 건데요. 하지만 2023년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좀 이른 2023년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발신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금융시장이 뭐 출렁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당초에는 2024년 이전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또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기조가 바뀐 것이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벗어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에는 2.4%였는데 3.4%로 1% 상향했어요.
또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미국의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그리고 또 경제 활동의 부분적 정상화로 인해서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 전망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죠. 지금 대부분 나라가 그런데 여기에 초저금리로 인해서 은행 대출 이자 부담도 크게 줄어든 상태고, 그래서 연준이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예상치 역시요 기존의 6.5%에서 7%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에 따르면은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8명 중에서요 13명이 2023년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또 2022년 당장 내년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위원도 지난 4월에는 4명뿐이었는데 이번에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이 코로나19 극복에 따른 그 인플레이션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 금융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이 조기 금리 인상 소식, 이 소식이 뭐 신흥국도 뭐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상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잖아요, 연준이. 그래서 이런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 행보가 달러화 강세, 그리고 신흥국의 자금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을 촉발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자본 유출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브라질과 러시아는 올 들어 3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했고요. 헝가리와 체코도 유럽연합 국가 중에 최초로 긴축으로 전환할 예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뭐 각국 중앙은행이 되게 또 바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이 사실 이미 감지되고 있었어요. 올 초부터. 그간 이 신흥국들은 연준보다 좀 한 걸음 더 앞서서 긴축에 나서면서 이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이탈을 계속해서 대비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세는 계속되고 자금 유출 움직임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은 지난달 아시아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금 5억 달러가 순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어떻게 해요? 이 금리 인상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을 텐데. 그렇죠. 다 영향이 있죠. 이보라 우리 꿀보라 리포터도 되게 대출도 많이 있지 않나요? 대출은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어떻게 그것도 이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걱정입니다. 네, 열심히 벌게요. 자, 또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역대 3번째로 큰 1098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들 주먹 크기만 하다고 하네요. 와, 아니 그게 어느 광산 가면 캘 수 있는지. 거기 난리 났겠죠. 네, 뭐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면은 뭐 다들 뭐 저기 땅만 파겠어요, 그쪽은? 네, 그럴 것 같아요. 보츠와나로 가시면 됩니다. 보츠와나? 네, 보츠와나 남부 주아냉 광산에서 발견됐는데요. 가로 73mm, 세로 52mm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회사 뎁스와나가 있는데요. 이 뎁스와나가 발견을 했는데 이날 공개한 이 원석이 지난 50년 동안 찾아낸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하네요. 1098캐럿이라고 했나요? 1090. 사실 1캐럿도 못 받아봤는데. 네, 이거 뭐 큐빅이나 알지 뭐 저는 아니 그 1098캐럿이면 이게 얼마에 팔릴까요, 이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대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1905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무려 3106캐럿짜리가 있어요. 아유, 그거 제일 큰 거였구나. 네, 그게 1905년이었고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는 역시나 보츠와나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2015년에 발견됐는데 1109캐럿짜리 원석이었고요. 604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가 아직 정확하게 평가되진 않았는데 두 번째로 큰 원석 크기하고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60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 아닐까요? 네. 이건 뭐 로또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거네요. 이게 다이아몬드 그런 주먹만한 거 발견하면
그냥 근데 뭐 다이아몬드는 네. 팔 때 네. 값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아, 팔 때 가격이 안 좋습니까, 그게? 그렇대요. 금이 아니, 좋대요. 네. 우리 저 꿀벌의 리포터는 그 아까 제가 큐빅 말씀드렸지만은 네. 큐빅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솔직히 구별해요? 아,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게? 빛이 다릅니다. 저는 네. 아무리 봐도 구별을 못 하겠던데 뭐가 큐빅이고 뭐가 다이아몬드인지. 그러면 큐빅으로 사주세요. 제가 뭘 사줍니까? 아니, 제가 이보라 리포터한테 사줘야 돼요? 큐빅은 싸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아무튼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큰 이야기 하니까, 마지막에 그 이야기 하니까 또 기분이 또 업이 되네요. 예. 네, 좀 국민들에게도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고 해요.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다 이 주먹만한 거 다이아몬드 하나씩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다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좋겠네. 네. 아이고, 참.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지구촌 뉴스 이보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